10월 16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라. 금융자산 전망의 대가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0년 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 투자를 금융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토론 문화가 정착돼 있어서 디폴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대강 건설사 공사비 더 달라 소송. 현대건설,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국내 13개 건설사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는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검찰 수사 의뢰. 금융감독당국이 골드만삭스가 해외 채권을 파는 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콩 지점서 말레이시아 지점에서 채권을 사는데 여기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홍콩 지점에서 원래 해외 투자은행들이 해외 금융상품을 팔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점의 직원이나 지점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홍콩 지점의 골드만삭스가 국내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을 상대로 해외 채권을 팔면서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홍콩 지점에 불만이 있는 관계자의 제보로 검사 수사에 이제 착수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본시장법이 위반한 혐의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 이제 근거한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표를 통해서 보면은 자, 문제된 상품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실까요? 문제된 상품은 말레이시아가 이제 정부를 한 말레이시아 국영은행이 한 지난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40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중 국내의 연금이나 보험사가 4분의 1 정도인 1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보통 이제 같은 신용 등급에 비해서 금리가 높았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은행들이 해외 금융상품을 팔 때는 우리나라 지점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특히 이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골드만삭스 지점 직원이나 이걸 거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았다. 이게 됐고요. 만일 이렇게 돼서 이제 금융당국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이런 국내 이런 연결 과정에서 혹시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티내지 말고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라. 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도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을 텐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을 전한 겁니다. 첫째가 티내지 말고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내 공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티나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러면은 직장 동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장기적으로 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쭉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면은 정해진 업무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자기 일만 할 게 아니라 정해진 업무에 영역을 가지면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가 높아지고 더불어서 자기의 업무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의 성공을 끝까지 도와주는 것도 인맥이라든지 자기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표시하는 건 사내 정치를 멀리해라. 우리도 보면은 저 사람은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내 정치적으로 어떤 조직에 몸을 담는 것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건 좋지만은 그 조직에는 몸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저 사람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적인 다툼을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항상 자기가 하는 중심적인 일을 가지고 이 일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 부채 한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증액하겠다. 했습니다. 민주공화당 디폴트 셧다운해서 타협안을 마련했다. 좀 전에도 한상춘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골자가 미국 지금 연방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된 거, 또 부채 증액 한도 협상이 17일이 데드라인인데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실마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어제 이제 수뇌부들이 만나서 대충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산안 지난 9월 30일까지 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안이 2014 회계년도죠. 이 예산안을 타결하지 못해서 이제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셧다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안의 경우에는 2013 회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일단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방 정부에서 부채 증액 한도 같으면은 내년 2월 7일까지,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지금 16조 7천억 달러로 되어 있는 그 부채 상한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재무부가 채권을 빌려서 좀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상원에서 미국 시간으로 16일 토론을 거쳐서 17일 표결에 붙이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하원인데, 하원에서는 지금 반대 기류가 좀 많기 때문에 과연 통과를 할지, 이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하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좀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표결에 붙여지면은 아마 처리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코스피 2200선을 맛본다. 20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을 했는데 연말 증례 중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년간 눌려있던 박스권 상단에 점차 다가서고 있지만 이번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20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넘어 최대 22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 장밋빛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목들을 좀 보시면은요, 7명이 가장 큰 것은 미국 부채 협상 타결, 이것이 가장 증시 상승의 변수가 될 것이다 뽑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연말에 2150에서 2200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5명입니다. 사상 최고치는 2231입니다. 2011년 4월 27일에 세운 기록인데요. 이 사상 최고치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외국인은 연말까지는 3조 원 정도 더 매수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33일 연속 순매수 했습니다. 그러면 34일이 우리나라 기록인데 오늘 하루만 더 하면 이제 동점 기록이 나옵니다. 국내 수급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고점은 2050에서 2200 이걸 보는 것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100에서 2150도 6명이고요. 2200 이상을 보는 거 5명입니다. 2100 이하는 2명밖에 되지 않네요. 자, 연말 랠리를 견인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4명이고요. 유로존 경기 회복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과 중국은 어느 정도 회복세 쪽으로 방향은 튼 것 같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를 연기한다든지 미국 양적완화 축소를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5명 정도 역시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주도 업종은 어느 것인가 했더니 IT나 반도체, 이제 복수응답인데요.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10명, 은행 10명, 화학 8명, 조선 건설 순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의 골자는 공적을 인정받으려고 너무 티나게 조바심을 내지 말고 배려와 윈윈의 마인드를 키워라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오늘 출근길에 나는 어떤 스타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